LG 프라다 폰이라고 아시나요? LG 프라다. 이거. 제가 LG 모바일에 사진들을 다 찍었었거든요. 모든 광고를 제가 다 찍었어요. LG에서 이거 비밀인데 몇 월 며칠 날 밀라노에서 촬영 가능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LG 프라다 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혹시 스케줄 되시냐고. 일주일 정도 밀라노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저 가야죠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잘렸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한테 잘렸는지 알아요? 이분한테 잘렸습니다. 미우치와 프라다한테. 비하인드 들었는데 한국 사진가들 못 믿겠다고 잘렸습니다. 단박에 잘렸는데 저는 잘린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탑 모델이에요. 모델스닷컴 1, 2등 하는 모델들인데 물론 한국 사진가들 잘 찍어서 찍을 때 이런저런 제안 진짜 잘합니다. 이런 거 특별히 막 뭐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잘리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진을 쓸 만한 결정을 못 해요. 클라이언트들이. 왜냐면 직원일 뿐이니까. 휴대폰 광고를 하는데 흑백으로 찍는다고? 절대 못 합니다. 저희 광고 나오고 나서 나 잘 잘렸다. 쪽팔릴 뻔했다. 완전히. 한국 LG 모바일 광고 찍듯이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못 찍는다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사진인데 이렇게 못 찍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는. 클라이언트의 동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가 여기 있는 요 분이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가 한국 스텝을 최소화하고요. 스티븐 마이젤 사진가들 부르고 모델도 모델스닷컴 1, 2등 하는 그러니까 모델 순위가 있어요. 매년 매 시즌. 모델 데려다가 저 잘못했으면 쪽팔릴 뻔했어요. 한국 사진가와 한국 스태프들이 안 찍기를 잘했다. 왜냐면 한국 클라이언트들은 절대로 이런 사진 컨펌 안 할 테니까. 이런 사진 절대 컨펌 안 할 테니까. 이런 톤 앤 매너도 절대 이거 솔라리제이션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절대 한국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사진 컨펌 안 해줍니다. 지금도 하기 힘들걸요. 굉장히 반성 많이 했죠. LG 프라다 폰 광고 나오고 나서 되게 반성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나요? FW 룩북 찍을 때 흑백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찹쌀똥님 뭐 하는데요? 왜 룩북을 찍어요?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프라다니까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당장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옷을 팔아야 되거나 하는데 핸드백이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나 룩북은 룩북답게 찍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패션이 아니라 테크고 그거에 대한 환타지를 정확하게 심어준 광고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재밌는 얘기.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퍼스널 PC를 사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도스라고? 그리고 그거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도스 수업이 있었어요. 군대 다녀오니까 윈도우를 쓰더라고요. 다. 모든 사람이 윈도우를 쓰더라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니까 3년, 10년을 도스만 배웠는데 제가 어시스턴트 할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알고자 하는 그게 컸으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실장님한테 스티븐 마이젤은 맥킨토시라는 걸 쓴다는데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탈리아 보그나 미국 보그 이런 걸 보면 스티븐 마이젤이 어떤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리터칭을 해서 한 거 같은 느낌을 팍팍 받았어요. 어떤 잡지에 나온 토막을 보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스티븐 마이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모시고 있던 실장님한테 스티븐 마이젤은 맥킨토시라는 걸 써서 포토샵을 한다는데 저희도 하나 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시고 있던 실장님이 저보다 대학교 6년 선배인데요. 그럴까? 그러더니 바로 샀어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 몇백만 원. IMF 때 1,000만 원 넘는 컴퓨터를 저의 말 한마디로 삽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쓸 줄 모르니까. 학교에도 있었는데 학교에 있는 맥킨토시는 더 형편없었고요. 왜냐면 뭐가 돌아가야지. 키고 끄는 것만 한 10분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쓸 줄 모르니까 제가 사자고 해서 그 한마디로 샀는데
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포토샵은 그 맥킨토시 팔던 곳에서 깔아줬어요. 포토샵 3.0, 2.0이었나? 뭐 하여튼 1.0이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보그를 찍었어요. 모델이 김민준이었어요. 민준이가 좀 더 어릴 때. 근데 필름으로 찍었죠, 물론. 필름으로 찍었는데 셀렉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어떨까요? 라고 편집장이 편지를 써가지고 흑백 밀착 프린트를 2장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 이렇게 민준이가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에 앉아있는 그런 거였는데, 오토바이에. 얼굴은 이게 마음에 들어. 근데 포즈는 이게 마음에 들어. 뭐 요런 식의 편지였어요. 그 보그 편집장이. 제가 또 막 던집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실장님한테. 실장님, 보그에다 말하세요. 이거 작업해 준다고.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보낸다고 하시죠. 그랬더니 제가 모시고 있던 실장님이 바로 편집장한테 전화해서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보낼게요. 둘 다 컴퓨터 켜고 끄는 거밖에 못 하는데 덜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흑백 프린트를 스캔 받아온 데이터를 열고 이 얼굴을 여기다 합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요, 2주가 걸렸어요. 지금은 한 10초면 할걸요? 지금은 10초면 이 머리를 여기로 옮길걸요? 근데 그때 2주 걸렸어요. 이거 머리 하나 옮기는데. 모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그 당시 포토샵 교육이 어땠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포토샵. 그때도 포토샵 법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법인에서 하는 포토샵이라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사진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포토샵이라는 게 그림 그리고 글자 쓰고 약간 이런 것만 가르칠 줄 알지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사자고 해서 컴퓨터 사서 막 했잖아요. 머리 옮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엄청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실장님이 진짜 필름으로 찍었지만 포토샵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독학이죠, 뭐. 그 정도면. 독학으로 포토샵이 늘었고. 그래서 제가 독립하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필름으로 찍고 필름을 드럼 스캔 받아서 CD로 퀵으로 오면은 제가 그걸 작업을 하거나 했었는데 현상소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짜증나 있던 차에 그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D60이라는 카메라 있어요. 그냥 제가 일할 때 쓰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카메라가 어떤 잡지사에서 오늘 저녁 늦게라도 찍고 그걸 내일 저녁까지 프린트가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써야겠다 해서 디지털로 합시다. 디지털로 하면 내일 저녁까지 된다. 내일 오전까지도 될 수 있다. 왜냐면 잡지는 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기자는 그냥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야 되나? 이제 네거티브는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드럼 스캔 받으려면 네거티브 필름은. 그래서 그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야 되나 막 이거를 물어본 건데,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 원래 인쇄용 필름이에요. 현상에서 바로 넘기면은 사진으로 나오니까 그걸 물어본 건데 제가 디지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 D60으로 디지털로 패션 화보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 잡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죠. 사진가 선배들은 너 필름 못 쓴 거야? 현상소 어디 간 거야? 이걸 물어봤고. 그래서 디지털인데요? 그랬더니 선배들 반응들이 반반이었는데, 그래? 나도 좀 알려줘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한 선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로 자신감 얻고 1DS를 삽니다. 1DS를 사고, 마크2라고 써있는데 마크2 말고 그냥 1DS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사서 일을 하는데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필름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로 바꾸니까 급한 일 이런 일들도 다 오고 디지털로 찍기 시작해서 이제 버커루라는 브랜드를 광고를 찍는데 다리를 조금 늘려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2004, 5년도 제가 버커루를 한 5, 6년 찍었었어요. 4, 5년. 근데 다리를 늘렸더니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다리를 늘렸더니 거기 버커루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디지털이니까 가능하죠. 필름은 그레인이 있어서 좀 다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필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해야 돼요. 근데 디지털은 그레인이 없으니까 그냥 늘리면 되거든요. 늘렸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시즌에는 사장님이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려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즌 됐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청바지 회사가 저한테 옵니다. 늘려달라고. 리바이스, 뭐 기타 등등 그런 회사들이 다 나를 찾아와요. 다리 좀 늘려달라고. 이런 식. 실제로 더 늘린 것도 많고, 예전 사진이라 뭐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쉽게 다리를 늘렸던 그 사진들을 버커루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너무 쉽게 늘려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3년 차 되던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현타가 오고, 그 당시 사진은 제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연도별로 잘 돼 있네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맞아요. 제시카 고메즈 뭐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안 크거든요. 다리를, 모델 김원경을 키를 막 2m 10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그래서 이 당시의 사진을 패션 광고 그리고 연예인 화보 이런 것들을 제가 포트폴리오로 안 씁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지나간 2, 3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진 쳐다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다리 늘려 찍은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하물며 모델이나 이런 사진이 아니라 셀카라면, 내 셀카라면 얼마나 쪽팔릴까. 그리고 몸매가 별로인 모델은 해줘야죠. 제가 항상 명심하는 거, 제가 현타 온 이후에 저의 사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진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라고 믿을 때 사진의 힘이 있거든요. 진짜라고 믿을 때.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망가뜨리고 그럴 때 저는 그런 사진,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그런 사진을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 안 한 지 3년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진을 왜곡하고 그러는 게 보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현타 올 때 됐어요. 지금 현타 올 때 됐어요.